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. 코코. 이번 주 전국은 네. 경기도 광명입니다. 강명이 요즘 뜨겁던데. 네. 강명 거의 뭐 준서울이라고 볼 수 있죠. 한번 가볼까요? 네. 지금 강명이 지금 약간 왼쪽에 있잖아요. 네. 가운데 다 산이에요. 그래서 도시가 형성된 건 사실 저 위쪽하고 이제 오른쪽하고 아래쪽을 좀 사이드에 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막상 큰 것 같지만 별로 볼 게 별로 없기도 해요. 강명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뭔지, 네. 그 다음에 주변 도시에 어떤 게 있는지, 그 다음에 광명을 좀 쪼갰을 때 어떤 곳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지금 광명에서 동서남북을 좀 보면 구로구 있죠. 네. 조금 더 가면 양천구, 목동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수요가 좀 위에도 있고요. 그다음 오른쪽에도 또 서울 공천구 또 있고, 안양도 있고, 시흥도 있고, 바로 옆에 또 부천도 있어요. 쟁쟁한 친구들이 쭉 감싸고 있어요. 서울을 생각보다 많이 끼고 있어요. 접해 있는 접점이 많아요. 네. 그런 것들도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광명에서 이제 보면 조금 계란 모양으로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위쪽에 있을수록 좋죠. 또 가까워지니까. 네. 일자리하고.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어디로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, 지하철이 지금 보면 7호선 딱 하나 있고요. 쭉 내려가서 1호선은 저쪽 금천구로 가니까 좀 애매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간선 형태로 이제 광명역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. 1호선, 이게 메인 1호선이 아니라 분기돼서 나온 거라서, 네. 배차 간격이 좀 띄엄띄엄이라 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. 이 정도네요, 교통은. 근데 이제 7호선이 강남까지 한 번만에 가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이제 극장점이죠. 한 40분 초반이면 갈 거예요. 근데 경기도에서 강남권역을 30분 정도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. 다 찾아보면 동서남북으로. 저 서울 말고 딱 강남 일자리 중심으로 과천하고 안양, 여기 이제 성남하고 일부 신분당선 라인들, 뭐 용인, 수원까지, 광교 이런 지역들. 그 다음에 하남으로 가도 이거 2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30분 만에 커트하기가 힘들어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가능하고, 남당주 불가능하고, 도봉구 위로 의정부 가면 불가능해져요. 30분 초반에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이 되는 도시죠. 특이사항 한두 개만 더 뽑으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좋아해요.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랑 주택이랑 어우러져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철산동 거의 다 아파트만 있어요. 하안동 거의 아파트만 있어요. 소하동 거의 아파트 위주예요.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일직동으로 갔을 때도 사실은 거의 대규모 아파트 위주예요. 이게 이제 거의 신도시 같은 모습을 띠잖아요. 네. 그것도 큰 장점이에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뽑으라고 하면 여기 변화사항이 많다는 거죠. 광명 사거리역으로 해서 위쪽, 아래쪽, 철산동 여기 위쪽,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변화도 있고요. 재개발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많고 지금 활발하다. 도시 변화가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가격도 다 좀 그나마 서울보다 좀 저렴하면서도 교통도 나쁘지 않고 아파트로만 밀집돼 있고 뭐 또 일부 또 평지도 많고 해서 대규모 아파트에 좋아하죠. 그래도 막 강명이 옛날에 막 서울이었다. 이렇게 하면서 거의 광명을 서울급으로 봐야 된다.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번호를 뭐 02번 뭐 쓰고 있기도 하고, 네. 서울하고 접해 있는 곳도 많죠. 사실 여기 뭐 양재천 쪽에서 쫙 잘라버리면 사실 왼쪽에 있는 거는 서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 광명하고 목동하고 다 왼쪽에 있잖아요. 네. 강서구도 마찬가지고. 거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기도 하죠, 사실은.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름만 경기도지 진짜 가격이 나는 거 보면 서울이랑 별 차이가 없긴 하죠. 저희가 이제 늘 지적도로도 한번 보잖아요. 네. 지적도로도 한번 좀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슬라이스를 좀 내는 게 필요하거든요. 네. 지적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중심상업지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이 도시의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요. 여기를 거점으로 도시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. 강명 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상업지구가
분산돼 있고 예쁘지가 않죠. 네. 그게 여기 특징이에요. 그 다음에 철산역은 이게 반듯하잖아요. 약간 좀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. 여기 상권이 있고, 그 다음에 소화동 쪽 가도 하안동, 이쪽에도 상권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소화동은 약간 왼쪽에다가 센터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왼쪽에다가 배치해놨어요. 이게 단점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연식의 똑같은 아파트를 위쪽 동네, 아래쪽 동네 두 개 설계해놨잖아요. 네.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라고 보면 사람들은 이걸 더 선호해요. 사람들을 동그랗게 이렇게 안고 있는 거를. 여기는 누구만 좋고 누구는 안 좋잖아요. 네. 이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.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일직동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게 전부 다 필지가 거의 다 뭐 상업지로 돼 있죠. 네. 그래서 주상복합 또는 복합단지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죠. 그래서 이거 아파트 밑에 뭔데 이렇게 쇼핑몰을 뭐 많이 넣었어? 누가 이용해? 이런 느낌 들 정도로. 그만큼 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이렇게 다 지어놨죠. 지역적으로 특징이 조금 다르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고, 그다음에 광명 이 사거리역 쪽으로는 지금 다 주택가였는데 지금 이제 재정비 뉴타운 지정돼 가지고 여러 개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. 근데 여전히 아직도 주택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여기는 또 변화가 많은 곳 이렇게 볼 수 있죠. 재밌어요. 그래서 도시의 형성을 보면 이게 입지가 어디가 더 좋을까요? 당연히 위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네. 지하철도 있고 실제 여기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다 있었거든요. 네. 주공 아파트들. 그게 지금 변해가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온 거거든요. 아래쪽에는 연식이 아직 좀 남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면 여기는 오히려 연식이 위에 하안동보다 더 새 거예요.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꾸 새 거예요. 오히려 올드한 게 여기 주공 아파트가 80년대 아파트가 제일 오래됐었고, 그 다음, 그러니까 도시가 어디로 형성됐다는 거예요. 위에서 점점점 아래로 계속 만들어줬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만들어준 거죠. 또 시간이 나면 어디 만들겠어요? 옆에, 밑에 이런 데 뭐 만들겠죠. 네.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은 뭐 이런 계획들이 좀 있잖아요. 네. 네, 이런 것도 나중에는 하려고 하겠죠. 또 여기 보면은 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뭐 이런 것도 크게 뭐 하려고 하고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. 어쨌든 그 시작에는 철산역이 있더라. 철산역은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. 1급지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. 병원님, 근데 지방은 네. 새로 개발된 곳이 좋은데 네. 광명은 처음 개발된 곳이 여전히 제일 좋네요. 한 바퀴를 돌아서 그런 거죠. 한 바퀴를 돈 게 뭐예요? 한 바퀴를 돈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공 아파트만 있을 때는 철산역이 좋긴 한데 실거주하기는 불편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차라리 연식이 한 10년 더 오래된 소화동으로 가버리자.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. 네. 근데 그러다가 일직동 생기니까 야 일직도 다 가자. 좀 불편하긴 하거든.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도시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레미안 아파트라든지 여기 뭐 두산 위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식이 엄청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. 이런 것도 선택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철산 그리고 센트럴 푸르지오 이런 친구도 이제 완전 신축이니까 네. 선택지가 이제 점점 많아졌죠. 거기다가 지금 더 신축도 지금 있고 1, 2년 차밖에 안 된 그런 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실거주 하고 싶어 하죠.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네. 여기도 예전부터 있던 동네인데 지금 이제 새 아파트 다 들어오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거주하려고 하겠죠. 병원님, 그럼 이게 항상 슬라이스를 내시잖아요. 네. 그럼 순서를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? 순서를 정하면 일단 철산역 1등, 네.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마이너스거든요. 네. 근데 연식이 멀어질수록 자꾸 새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별 차이가 없어지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순수 입지에 대한 가치만 놓고 보면 1등. 네. 여기 있으니까 사실 여기 2등이에요. 아, 그 다음에 내려와서 3등, 4등, 5등 순인데, 네. 근데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네. 여기가 1등. 네. 그 다음에 지금 2등은 일직동이 하고 있는데, 광명 사거리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, 일직동은 무조건 이기겠구나. 그런 생각 들고요.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 두 개인데, 어차피 이제 연식이 다 됐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애매한 연식보다 차라리 나중에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안동이 사람들이 좀 더 선택하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동이 사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개 안 돼요. 그리고 진짜 옛날 뭐 그런 구도심의 모습은 한 이런 데 가야지 느낌이 있어요. 길이 꼬불꼬불하니.
여기는 진짜 좀 옛날 모습이 좀 드러나죠. 네. 선생님, 저희가 지난주에 안양에 있을 때는 네. 핵심이 좀 학원가였잖아요. 아, 거기는 학원가였죠. 네. 그럼 광명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서울하고 근접성. 아, 여기는 학원이 네. 좀 애매해요. 실제 저 맨날 이렇게 뭐 하는 게 요즘 워낙 뭐 이것저것 사이트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엄청 분산돼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호객노노 가서 이제 클릭 확인해 보면 실제 현장도 가보면 철산역 인근에 이제 학원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 한동 여기 학원이 더 많아요. 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가 딱 예쁘게 감싸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.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재개발이 좀 많이 되고 나면 네. 점점점 광명 사거리역이랑 철산역 쪽으로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일제동은 학원가가 너무 적어요. 학원 자체가 여기는 생각보다 단지 내에 뭐 조금씩 있다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은근히 학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없는 건 아닌데 네. 이렇게 뭐 학원가가 좀 의리의리하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여기도 조금씩 있어요. 여기 다 보면 여기도 있고 조금씩 있는데 좀 약하죠.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들 중에서 예전에 이제 광명 하면 대표하는 아파트가 3개였거든요. 네. 요 3개. 잠실, 철산, 푸르지오 하늘채, 레미안, 그 다음에 두산 위브. 요 3개를 놓고 뭐 누가 좋냐를 많이 싸웠어요. 네. 역하고 가까운 건 요 하늘채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막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지 앞에서 시끄럽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. 그 정도로 시끄럽진 않지만. 네.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. 네. 옆 단지에서. 네. 레미안 여기가 초등학교, 중학교 있고 조용하고 좋다. 또 브랜드 레미안이다.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. 두산 트레지움 같은 경우는 이 근린공원 같은 게 딱 이렇게 남쪽으로 있으니까 아늑하게 좋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. 되게 다양한데 그래도 레미안 자이가 1등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죠.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옆에 센트럴 프로지오가 들어와 버렸거든요. 신축으로. 이거는 이제 뭐 09년식, 뭐 8년식 이런 식인데 네. 2021년식 들어와 버리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이거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를 사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저 위쪽에 있는 신축이나 뭐 그런 게 좋을까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고민하겠죠. 네. 네. 뭐 사야 돼요? 뭐 비슷해요. 제가 봤을 때. 뭐 장단점이 조금씩 있어요. 여기는 신축 좋은데 초등학교 좀 멀어요. 네. 그런 것도 좀 애매하고. 여기는 뭐 초등학교 좀 가깝고, 역도 가깝고, 상권도 가깝고. 네. 위치는 이게 좋은데, 네. 또 대단지에 또 좀 더 새 거에다가 느낌이 이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. 아, 사람들 좀 고민하겠다 싶긴 해요. 레몬님이랑 어디 살아요? 저라면은 네. 고민이긴 한데요. 저는 그래도 상권 가깝고 역 가까웠고 학교도까지 가까우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뭐 한 두세 개의 장점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뭐 센트럴 프로지오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네, 굳이 2개 중에 선택한다면. 레몬님, 근데 지금 약간 현재 네. 대장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. 앞으로 좀 미래의 대장, 네. 미래의 대장 자리는 어디일까요? 미래 대장 자리는 결국은 이제 재개발일 텐데요. 네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에서 너무 멀어지는 건 대장이 되기가 어렵다고 봐요. 네.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훌륭하죠. 대단지의 브랜드의 아파트 딱 지금 재건축 돼가지고 가는 거라서 걸어서 한 8분 정도 걸어가면 초역세권 아니잖아요. 네. 고민이 되겠죠. 맞아요.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선택지에서 사라질 거고요. 네. 그러고 나면 가능한 게 제가 봤을 때 여기 재개발에 이렇게 보면 11구역, 그 다음에 12구역. 네. 이것도 친구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왜 그러냐고 하면 얘가 역에서 제일 가까우니까. 네. 그래서 요 녀석은 대단지의 역세권이고 얘는 또 철산역을 가져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. 요거는 이제 대단지고 요거는 조금 단지 수가 작고 이렇게 약간 오르막도 좀 있고 단지 모양이 좀 안 예쁘고 이거 2개 중에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쾌적한 거 오르막 없는 걸 더 좋아하니까 네. 단지 내 엘리베이터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. 아무리 엘리베이터 편하다 하더라도. 네. 그래서 그것도 배제하고 나면
뭐 11구역이나 이런 것들 좀 검토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네. 근데 철산역이랑 광명사거리역 있을 때 철산역에 가까운 게 더 좋은 거죠. 좋죠. 한 코스라도 시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. 근데 한 코스인데 만약에 다른 극강점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. 정말 대단지의 브랜드에 막 조경 잘 된 그런 단지가 있다고 하면 네. 한 코스 정도는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. 대략적인 입지 알아봤는데 네. 가격도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. 가볼까요?